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세요? 2번 이상 깨신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35년 동안 소변 문제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임동우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오신 70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처음엔 박사님, 밤에 4~5번은 기본으로 화장실 가는데 이게 나이 탓 아닌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만 따라 하셨더니 석 달 만에 이제 아침까지 푹 잡니다.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약도 쓰지 않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맞아, 나도 그래.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거지 뭐라고 포기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아니에요.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는 걸 그냥 두시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기억력도 나빠지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3배나 높아져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만 따라 하셔도 2주 정도면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오늘은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서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물 끊는 황금 시간은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편안한 밤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밤에 1번 이상 소변 보러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거여야 해요.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깼는데 김에 화장실이나 갔다 와야지 하는 건 야간뇨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보통 일주일에 4번 이상, 밤에 2번 이상씩 소변 때문에 깨신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인을 살펴볼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이 호르몬이 뭘 하냐면 밤에 소변을 적게 만들라고 신장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니까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다리 부종 때문이에요.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계시면 다리에 물이 차잖아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물이 혈관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신장으로 가서 소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시는 음식도 영향을 줘요. 국물 음식, 과일, 맥주,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당연히 소변도 많아지겠죠? 2번째 원인은 방광에서 소변을 잘 못 담는 경우예요. 야간뇨 개선 유튜브 스크립트 -3페이지.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기를 막거나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마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분들도 나이 들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을 많이 못 담게 되죠. 또 소변길에 염증이 있거나 감염이 있어도 자주 마려워집니다. 3번째 원인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예요. 불면증이 있거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같은 게 있으면 깊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고 깨면서 화장실이나 갔다 와야지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이 들면서 생체 리듬이 변해서 밤낮이 바뀌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밤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약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 저녁 시간 물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하면서 저녁에도 계속 드시는데 이건 좀 조절하셔야 해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2~3시간 전부터 물을 줄이세요. 특히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물 음식도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녁에 국, 찌개,
라면 이런 거 드시면 소변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수박, 참외, 배 이런 것들은 수분이 정말 많거든요. 저녁 늦게 드시지 마세요. 맥주는 말할 것도 없고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오후 2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다리 부종을 줄여보세요. 저녁 시간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다리에 물이 차죠? 이걸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실 때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으세요. 심장보다 높게 올려야 효과가 있어요. 30분씩만 해도 부종이 많이 빠집니다. 또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너무 꽉 조이는 건 말고 적당한 걸로 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으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자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꼭 화장실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소변 보시고 나서 5에서 10초 정도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럼 조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때문에 잘 안 비워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 네 번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깊게 자야 밤중에 안 깨거든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가능하면 암막 커튼 치셔서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그리고 핸드폰, TV 이런 거는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끄세요. 파란 빛이 잠을 방해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시면 생체 리듬이 깨져요. 다섯 번째, 밤에 깨셨을 때 안전하게 움직이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시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급하더라도 침대 가장자리에 잠깐 앉아서 5에서 10초 정도 정신을 차리세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럼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침대에 앉아서 머리가 맑아지면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슬리퍼 꼭 신으시고 벽이나 가구를 잡고 이동하시는 것도 좋아요.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다고 서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변을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려우면 편안하게 해결하시는 게 맞아요.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방광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안전하게 화장실 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더 위험해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걸릴 만한 물건들은 다 치워주세요. 슬리퍼, 전선, 러그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작은 무드등 하나 켜두시면 좋아요. 너무 밝으면 잠이 깨니까 발밑만 보일 정도로만 은은하게요. 화장실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시고 가능하면 손잡이도 하나 달아주세요. 만약 화장실이 너무 멀거나 몸이 불편하시다면 침대 옆에 소변기를 하나 준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냄새 안 나고 깨끗한 제품들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주일에 4번 이상, 밤에 2번 이상씩 소변 때문에 깨시는 게 계속 되신다면 병원 가세요. 특히 갑자기 심해졌거나 낮에도 자꾸 마렵고 참기 힘들다면 더 빨리 가셔야 해요. 두 번째, 다리나 발목이 자주 붓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장이나 신장 문제일 수 있으니까 꼭 검사 받으세요. 세 번째, 소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아프거나 열이 나면서 오한이 든다면 감염이나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사 선생님이 배뇨일지를 써 달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2에서 3일 동안 언제 소변을 봤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적는 거예요.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이 자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소변 검사랑 피 검사를 해요. 소변 검사는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지 보는 거고 피 검사는 신장 기능이나 당뇨병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도 할 수 있어요. 방광에 소변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전립선은 얼마나 큰지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간단해요. 그럼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 습관 바꾸는 것만으로 안 되면 약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소프레신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죠. 특히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깨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우리나라 비뇨의학과에서도 권하고 있는 치료법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몸속 나트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혈액 검사를 자주 해야 하고 65세 이상 분들은 더 조심스럽게 써야 해요.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이 큰 분들은 전립선 치료제를 쓰기도 해요. 알파차 단제라고 해서 소변기를 넓혀주는 약이에요. 방광이 예민한 분들한테는 항콜린제나 베타3, 작용제 같은 약을 써서 방광을 안정시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약만 먹으면서 저녁에 맥주 마시고 커피 드시면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약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받으세요. 자, 그럼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65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밤에 서너 번씩 깨신다고 하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세히 물어봤더니 저녁 식사 때 국을 2그릇씩 드시고 자기 전에 과일도 많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6시 이후로는 국물 음식 줄이시고 과일은 오후 3시 이전에만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도 조금씩만 드시라고 했죠. 처음 2주는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밤에 한 번만 깨시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연락 주셨어요. 또 다른 분은 72세 할아버지셨는데 다리 부종이 심하셔서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으셨어요. 당연히 밤에는 소변 때문에 계속 깨시고요. 이분한테는 저녁 시간에 다리 올리기를 권해드렸어요. TV 보실 때마다 소파에 다리 올리고 계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부종도 많이 빠지고 야간뇨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물 끊는 황금 시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저녁 식사 후 3시간,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9시부터는 가능하면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갑자기 끊으시면 목이 마르니까 첫 주에는 평소의 절반만 드시고 둘째 주부터 완전히 줄여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전과 오후 시간에는 충분히 드셔야 해요. 특히 운동하시거나 더운 날에는 더욱 그렇죠.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까? 방광 훈련이라는 건데요. 낮에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씩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 참아보시고 익숙해지면 10분, 15분씩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방광이 좀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밤에도 덜 깨게 되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정말 급하면 바로 가셔야 해요. 억지로 참다가 요로 감염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골반 근육 운동인 케겔 운동이 좋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소변 참듯이 아래쪽 근육을 조여주시면 돼요. 5초 조이고 5초 쉬고 이걸 10번씩 하루에 3번 해보세요. 처음엔 어떤 근육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소변 볼 때 중간에 멈춰 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이 강해져서 소변 조절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잠도 얕아지고 방광도 예민해져요. 저녁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명상 같은 걸 해보세요.
마음이 편해지면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야간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하셔도 이 3개월 안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갑자기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거나 소변 볼 때 아프거나 혈뇨가 나온다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약이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야간뇨가 있다는 걸 꼭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그걸 고려해서 다른 약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분 섭취량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시면 안 돼요. 탈수가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하루에 최소한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너무 적게 드시면 신장에도 안 좋고 변비도 생기고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이제 계절별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겨울에는 추워서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하니까 생각보다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탈수가 되기 쉬워요. 또 겨울에는 두꺼운 옷 때문에 화장실 가기가 번거로워서 참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방광에 좋지 않아요. 여름에는 반대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 보충을 해야 하는데 저녁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낮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에 직접 노출되면 방광이 차가워져서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에요.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배우자분이 잠을 깨게 될까봐 걱정하시죠. 하지만 숨기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침실을 따로 쓰는 것도 방법이고 화장실 가는 길에 조명 설치하는 것도 같이 준비할 수 있거든요. 가족들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증상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나 여행 갈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화장실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시고 가능하면 화장실 가까운 자리에 앉으세요. 비행기나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시기 전에는 평소보다 더 주의하셔서 수분 섭취를 조절하시고 만약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여행용으로 따로 준비해 가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야간뇨는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처음에 생활 습관 바꾸시면 며칠 동안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 한 달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지세요.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저녁 식사 후 3시간, 잠자리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세요. 특히 국물 음식, 과일,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고요. 둘째, 저녁 시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부종을 빼주세요. 셋째, 자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시고 수면 환경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세요. 넷째, 밤에 깨더라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급한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안전하게 화장실 갈 수 있도록 길을 정리하고 은은한 조명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2-3개월 해봐도 효과가 없거나 다른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이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정해보세요. 저녁 9시 이후 물 안 마시기, 자기 전 다리 올리기, 침실 온도 낮추기, 뭐든 좋아요. 하나만 정하셔서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선택한 방법을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서로 응원도 해주시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는 전립선 건강이나 방광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35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경험으로 여러분 모두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 주무세요.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임동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